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해마다 정읍시에서는 소싸움 대회를 둘러싸고 분분하게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소싸움 대회는 민소교산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에서는 오늘날 소싸움 대회가 존치해야 될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이렇게 해년마다 소싸움 대회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 의견들의 차는 어디에서 오는지,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 권대선 공동대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는 안병환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모시고 오늘 소싸움 대회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의견의 차 그리고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 마련했는데요. 먼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소싸움 협회 측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 연락을 드렸으나 이 자리에 참석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 먼저 공지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약 4년 동안 정읍에서는 민속 소싸움 대회가 치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시의회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안병환 기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무기한 연기 방침이 나왔다면서요? 현재 소를 소나들지 돼지, 사슴, 그러니까 발굽이 있고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을 우제류라고 하거든요. 네. 이 우제류에 걸리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방역 차원에서 우선은 소싸움 경기를 좀 잠정 연기를 한 상태고요. 계획대로였다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 한 120여 마리의 싸움소가 정읍을 찾아와서 소싸움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진행됐어야 될 소싸움 대회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년마다 이어온 갈등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민단체의 입장, 지난 2017년도부터 이렇게 소싸움장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7년에 정읍시에서 축산 테마파크라고 그 이름 지어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네. 그 속 내용은 상설 소싸움장 건립이었다고 우리는 주장을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 사업이 무산된 바 있고요. 저희는 이게 사업이 무산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꾸준히 소싸움 관련 예산이 의회 차원에서도 삭감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된 배경에는 또 지역의 여론도 무시를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여론, 안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정읍에서 소싸움이 벌어진 건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지난 96년에 시작해서 98년도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한 2010년 이후부터 좀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싸움을 하자 하는 측에서는 이건 전통 유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의견과 반대하지 말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건 동물학대다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이 의견들이 지역 여론에서도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두 측의 양측의 의견을 듣다 보면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전통이냐 동물학대냐의 논리에서 한 발짝도 잘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논리의 빈약성이 보인다.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면 양측에서 감정 싸움이 되더라. 그래서 하지 말자 하자. 결국은 나 말 안 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꼴이 벌어지더라. 이게 좀 지역의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찬반에 대한 논리보다는 좀 감정이 격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네, 그럼 이 소싸움 대회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좀 논리적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싸움 대회는 동물학대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보고 계시는 동물학대. 과연 실제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길러지고 있는지, 대회가 치러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굳이 싸우는 일은 드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짝짓기를 할 때나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힘을 겨루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회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뿔로 찌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싸움은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특히나 이 싸움소로 길러지는 소들은 일부러 더 살을 찌우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동물성 사료를 더 강하게 먹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뱀탕이나 개수주를 같은 동물성 보양식을 먹였다고도 하고요. 어쨌든 현재도 훈련을 위해서 시멘트로 채워진 폐타이어를 끌게 하거나 그다음에 산비탈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그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도 하고 소의 뿔을 갈기도 하고 그런 학대적 방식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싸움협회 측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잠시 스치는데 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일소가 있었어요. 쟁기질을 하는 일소가 있었는데 네. 일소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소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동물학대일까라고 본다면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이야기는 뭐냐면 동물학대에 대한 말을 정의를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길러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라는 거 보고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동물성 사료랄지 보양식 부분에 있어서 동물성 사료는 일반 소들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다만 뭐 동물성 어떤 보양식을 막 강제 급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들 하니까 대신에 좀 협회 측에서도 좀 투명성을 확보해 준다면 좀 더 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방금 이제 동물학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뭐 동물학대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동물보호법이 그것인데요. 이 민속 경기인 소싸움 대회에 한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권대선 대표님. 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명시를 했고요. 이 조항을 위배해서 동물을 학대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입니다. 단순히 그냥 학대니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인데 이게 이제 그 예외 조항으로 맨 끝트리에 다만 민속 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해서 그 규정으로 인해서 지금 소싸움 대회가 예외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니까요. 소싸움 대회 자체가 청도에서는. 그리고 정읍에서 하는 거는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도박은 하지 않고 그렇지만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유흥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학대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 줄짜리 예외 조항 때문에 어쨌든 처벌받지 않는 행위일 뿐인 건 맞고요. 아까 그 동물성 사료 얘기하셨는데 동물성 사료 때문에 저희는 많은 질병에 걸린다고 주장하는 쪽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도 그런 교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괜찮다는 교수도 있고 이게 그 초식 동물인데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문제가 된다는 교수도 있고 이거는 뭐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또 평행선이지만 서로 찾을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대인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이게 위법인가 아닌가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싸움은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학대는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 정서적으로 저거는 좀 동물학대, 소학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학대 개념이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소싸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그런 정서적 학대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에 대한 논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극단적 표현을 한다면 지금 되어지는 가축이나 모든 거는 다 동물학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범주까지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부분이 좀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우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되느냐를 재단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두 가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안 기자님 말씀대로 뭐든지 이렇게 좀 시대를 변화하면서 또 강화되고 이게 동물권이든 인권이든 더 강화되고 그게 더 존중받는 그 개체가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방향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느까지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인지를 이거는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오늘 협회에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에 대한 이 법률적 개념 그리고 정서적 개념에 대한 좀 논의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법안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죠. 바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소싸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 심사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보류된 상태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권 대표님께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올라간 거는 지금은 청도 소싸움장을 직접 가서 베팅을 해야 됩니다. 도박, 우권이라고 하는데요. 도박할 권리인 거죠. 도박권을 사는 건데 이거를 그 현장에 가서 사야 되는데 온라인으로도 팔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령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 개정안 올라온 게. 근데 일단은 보류됐고요. 저희도 지금 그 동물단체들하고 연대해서 이 온라인 우권 발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막으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베팅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청도와 정읍이고 그것들을 이번 법률안에서는 그것들을 해당 장소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뭐 화상 경마장처럼 화상 뭐 소싸움장을 만들든 어떤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하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돈이 잘 안 되니 좀 더 돈이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시도가 됐던 법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또 소싸움 대회가 치러졌을 때 이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장이 되기도 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유산들을 보존해 가야 된다라는 입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포함해서 협회의 또 이야기이기도 한데 권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모든 문화를 꼭 현재의 그 전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필요하다면 애들이 박물관에서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문헌에서만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남길 건지 박물관에만 남길 건지 현재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할 건지는 이제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 지금 하는 거는 여기 나가서 상금을 타고 그다음에 또 그 도박해서 또 배팅을 승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키우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억지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 주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도박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전통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좀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않나. 이렇게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모두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송 초반에 우리 안 기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일단 뭐 이 소싸움 대회에서 좀 더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을 그럼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소싸움이 전통 유산인가 아닌가? 라는 부분. 이 부분에 다 전통 유산이다라는 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 남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정말 동물 학대인가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으로는 학대가 절대 아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의 학대의 문제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범죄화할 거냐 아니면 문제시할 거냐는 소뿐만 아니라 나머지에도 똑같은 룰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고. 세 번째, 지금 문제되는 소싸움은 이런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현대화하면서 뭐 우권 아니면 우권과 연결돼서 도박이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라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게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정읍의 축산 테마파크가 수산 경기장을 포괄한 축산 공원화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럼 돈을 신규로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사업이 이런 소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보존하고 가치가 필요하다면 기조성된 청도랄지 진주랄지 타 지역에서 한정해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런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하느냐 필요하느냐 이 정도를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소싸움 대회 개최를 놓고 언제까지 계속 의견차만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시민 갈등들을 좀 줄여가야 될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권 대표님 어떤 내용이 오갔었나요? 이 논쟁을 어쨌든 이학수 시장님도 그 전부터 도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고 계셨었고요. 이런 논쟁을 이게 그 불필요한 그 시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좀 그 전부터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인 시 하지 않아도 되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소싸움 협회하고도 얘기 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폐업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제 갈등 봉합도 봉합인데 그 갈등을 왜 봉합을 해야 하냐면 맨날 싸우니까가 아니라 싸우더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아, 그럼요. 그 정읍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소싸움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서 그 네 가지 쟁점들이 있다 했잖아요. 정말 경제적이고 그것들이 정읍에서도 경제적인가 이 두 가지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 투수산 태양파크 반대할 때 상설 수산장 반대할 때는 이게 경제 활성화냐, 경제에 오히려 예산 낭비다 이걸로 시작됐었거든요. 이게 동물학 때는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청도도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청도는 도박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다 해도 적자인데 거기에 여기다 또 하나 더 만든다 해서 절대 이거는 흑자가 날 수가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가 있습니까?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AI 시대에 이걸로 경제 활성화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을 현대화하면서 문제가 심각하죠. 말 그대로 전통 유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경제용으로 써먹으려고 하니 이거를 보는 사람들한테 재미를 줘야 되겠고 재미를 주려고 하니 가격하게 좀 부딪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냥 머리만 맞대고 힘을 겨루면 재미가 없어요. 지겨워요. 근데 이게 박진감 넘치게 뿔로 받고 막 하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억지로 싸움 기술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현대화라는 말 자체가 이 소싸움 대회를 현대화하는 그 자체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이게 정말 전통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자연스럽게 다 키우는데 이쪽 나와서 우량수 대회를 해야죠. 이렇게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이 이제 우리가 축산재가 강하잖아요. 그럼 전라북도에서도 우량수를 어떻게 하면 사료를 덜 먹고도 애가 튼튼하게 자라고 건강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안 된다고 다 버린다면 전통 문화가 뭐가 남겠어요? 남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보고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옳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정읍에서 소싸움이 필요할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모든 것들 산업을 만들겠다. 사실은 정읍의 싸움소와 관련된 산업이 거의 없잖아요. 5농가가 15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정읍에서 정말 싸움소 대회 아니면 소싸움 대회 아니면 싸움소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게 맞냐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서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나 아니면 언론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이런 걸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구체 데이터화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어떻게 가자라는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 있을 거고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까지 함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여기서 오늘은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단 우리 지역 정읍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전국 11개 도시에서 모두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